네, 오늘의 정치 속풀이는 신지우 전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트 좀 구성을 바꿔봤는데 예, 너무 옹기종기인가요? 좋습니다. 예, 좀 역시 밀도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 시그널다운 최선의 조합인 네, 것 같습니다. 좀 밀도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오른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산 신고 내역도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세비도 보통 이제 세비로 수입 대부분을 이제 충당하고 있을 텐데 5년간 본인에게 좀 부과됐던 추징금 6억 원을 완납을 하고 순자산까지 증가한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 후보자는 본인이 소명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가요? 이게 뭐 정상적인 그 회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것들을 네. 뭐 마술, 요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7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3명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중 한 명인 강신성 씨로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돈 거래를 했다라는 거. 네. 그 참 읽기가 힘든 일이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던데 그 강신성 씨가 21대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 후원회장을 3년 반 동안이나 했대요. 네. 맞아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 네. 기사. 네, 3년 반 동안 후원회장까지 하고, 또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억 4천만 원 그 채무 중에서 4천만 원 강신성 씨가 빌려준 거고, 또 한 사람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다. 근데 암만 1,000만 원이 뭐 돈 많은 사람한테는 큰 돈 아닐 수도 있겠지만 7년 동안 아무런 담보도 없이 뭐 그렇게 그냥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한 이런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돈 거래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강신성 씨는 보니까 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네. 정치 동업자도만요. 정치 동업자. 네, 네. 불법 정치 자금을 좀 제공했던 사람인데 또 사인간 채무가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갚을 생각으로 빌린 돈일까라는 뭐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진짜 신지호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 강신성이라는 분 자체가 네. 뭐 돈을 4천만 원인가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씩 쪼개기로 줬다는데 그분 알고 보니까는 바로 그분 그 신성 씨의 회사에 뭐 감사인가 지냈다는 분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분들이 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름만 딴 사람이지 예. 이게 다 결국은 그 강신성 씨의 그 영향하에 있는 또는 강신성 씨 본인이 지금 쪼개기를 하는데 이름을 차명으로 지금 해준 거 아니냐? 예, 관련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그 제 원외에 있었을 때 알박기 정당 민주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제 민주당이 당명 바꾸니까 재빨리 민주당 도메인을 선점했단 말이죠. 네. 그때 바로 민주당 대표를 이룬 분이 이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상한 것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거 차용증이라고 써주기만 했지 도대체 언제 이것이 갚아지는지 전혀 예. 그런 것도 없고 이자보다 더 많은 지금 후원금을 그 이후 또 냈다는 정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소명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 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해야 될 문제다.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자녀 학비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데 보통 되게 공직자 비리할 때요. 가장 그 경찰이나 사정기관이 그 핵심 타겟으로 노리는 게 바로 자녀 학비입니다. 예. 특히 미국의 이런 그 사립학교 또 대학 이런 데 엄청나게 학비가 들어가는데 1년에 그럼요. 1억 넘게 들지 않아요? 1억은 수험료만 그렇고 예.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거기 저 거기서 생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억 5천은 기본이죠. 자, 예.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놀랬다기보다 이제 국민들께서 아마 이제 아시게 된 건데 의원들이 1년에 세비 수입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의원 4년하고 1년 더 했으니까 지금 5억 얼마 나온 게 그거고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1억 5천 본인 지금 살기도 빠듯할 텐데 네. 이랬느냐. 지금 본인 말로는 뭐 전 부인이 했다는데 전 부인도 지금 소득세 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예. 그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경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무슨 뭐 농협이라든가 이제 이런 은행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보내잖아요. 예. 그럼 자녀는 미국에 예를 들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농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로 가느냐? 아닙니다. 중간에 한국은행이 끼어요. 예. 외환 관리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다 들여다봅니다. 네. 반드시 한국은행을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수사 쉽습니다. 한마디로 그 김민석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전 부인께서 그 자녀한테 얼마 보냈나? 네.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소액이거나 안 보냈거나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제3자가 보냈다. 내지 거기서 현지에서 누가 도와줬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청문 과정에서 다 소명하겠다라고 김민석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말을 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하다. 이게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때도 본인 추징금 완납한 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과거 행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 나는 무죄다. 나는 뭐 검찰이 기소도 잘못했고 네. 법원이 판결도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무죄 주장은 못 하잖아요. 무죄 주장은 못하죠. 예. 그냥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고, 난 재수 없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관행적으로 하는 건데 나만 좀 난 운이 안 재수 없이 좋았다 이런 걸렸다. 걸까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국무총리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예. 다들 그렇게 해먹는데 네.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거다. 나 해먹은 건 맞다.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국무총리 될 사람이 할 얘기 아니죠. 여기 이재명 정부는 너무 관대한 것 같은데 이 검증 기준이 그 대통령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본 전과 사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전과 사범 정도까지는 그냥 검증해서 통과가 되는 건지 네. 또 그다음 각종 재판이나 의혹이 있어도 그 정도는 그냥 나중에 그 다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네. 한마디로 검증 기능이 뭐 윤석열 정부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고 이 비판하던 사람들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온다는 자체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런 논리라면 아니 윤석열 정부 사람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표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금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논리로 하면은. 예. 네. 뭐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까지도 좀 낙마를 하게 된 상황인데 물론 청문회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총리 후보자는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인지 각종 의혹 제기를 야당과 언론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양문석 의원이 쓴 SNS 글인데 이게 뭐 아주 그냥 야당이랑 언론이 좀 합작을 해서 괜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혹이고요. 근데 양문석 의원 본인도 뭐 강남 아파트 그 살 때 뭐 딸 명의로 어떻게 뭐 대출을 받고 뭐 해갖고 좀 네.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뭐 동병상련이겠죠. 동병상련. 예, 양문석 의원도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뭐 그것도 표적 수사인가요? 표적수다. 뭐 그렇게 예. 주장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민주당도 참 궁합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커버 쳐주려고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네. 이미지도 좀 괜찮은 합리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검증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해주면 약간 뭐 물타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양문석 의원이 나와갖고 이렇게 역성을 드니까 더 구려 보여요. 구려 보인다. 예, 이분 지금 혐의가 말입니다. 좀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양문석 의원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예. 대학생이던 딸의 이름으로 2021년 4월에 말입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서초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구까지 예, 내려가서. 대학생 딸이 세상에 어떻게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빌려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 민주당 가장 강남 부동산 가진 분들을 아주 적대시하는 정부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뭐 어디서 샀어요? 지금 서초구 아파트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입하고는 정반대의 행동만 다 한 것으로 지금 혐의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가장 무리하게 공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당시에. 그 민주당 그때 이재명 대표 비명 행사 공천 과정에서 그야말로 친명 횡재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죽했으면 김부겸 선대본부장이 저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약간의 쇼성 발언을 했는데 당신이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끝이야 뭐 그러는데 저 사실 그때 김부겸 선대본부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면죄부를 주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자 이러니까 지금 다 이게 거기서부터 지금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공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범죄 혐의니 뭐니 그저 친명이면 다 덮고 넘어가는 이러한 게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검증도 그냥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수사 대상인 얘기를 소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기게 되고 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마침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하는 날인데 이한주 위원장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좀 불거졌습니다. 뭐 이미 좀 보도가 됐던 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부동산 회사를 세워서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증여한 의혹이 또 나오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빠 찬스 이런 거 되게 민감한데 자녀한테 좀
뭐 이런 거를 또 했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이날 그때가 보니까 큰 아들은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영등포에 노후화된 무슨 상가 건물 대지를 사면서 같은 날 장남과 차남에게 그 상가 한 호씩 한 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사주고 그 이후에 거기에 지금 재개발이 확정이 돼갖고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또 그 땅까지도 또 두 아들에게 땅까지도 증여를 해줬는데 네. 그 상가 두 채 장남분 차남분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한 업자에게 이렇게 지금 임차를 해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 기자들이 찾아가고 그 임차인하고 인터뷰해봤더니 네. 무슨 이 사무실 관련하고 소통할 때는 아들들하고 안 하고 이한주 그 뭐예요 지금 호칭이 국정기획위원장 하고 직접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이 분이 화려하더라고요. 한 30년 됐어요. 뭐 안 건드린 데가 없더만요. 투기에 청담동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청담동 그 3위가 아파트 그것도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무슨 곧 새로운 이름도 바뀌어갖고 세련된 이름으로 다시 하던데 뭐 거기부터 시작해 부인이 무슨 또 뭐 상가도 뭐 여기저기 건들고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상가 뭐 그 또 토지 뭐 그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거의. 근데 이런 분이 이분이 이제 가천대학교 옛날 그 경원대학교였죠. 그 교수 시절에 성남에서 인권운동하던 이재명 변호사를 알아갖고 그때부터 오랜 동지예요. 그리고 네. 사실 그 이재명이 브레인 아니에요? 뭐 이재명 기본사회, 그런 거 기본소득. 짠 네. 사람이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주택 주청자인데 이 기본주택이 아니고 뭐 화려한 부동산 자기 이 투자의 네. 규제인가요? 네, 뭐 그러니까 네. 거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한주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위성락 안보실장도 뭐 보니까 여기저기 뭐 한 대여섯 채 뭐 부동산 물건 갖고 있고 네. 그 시세로 최하가 지금 80억이고 그 임대료 수입만 월 1,400만 원이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MB 초기에 그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탤런트 강부자 씨가 아니고 줄임말이었잖아요. 예, 강남 땅 부자, 뭐 부동산 예. 부자, 그리고 왜 소망교회. 그 그건 고소영. 고소이군요. 네. 그거하고 다른 거고. 죄송합니다. 네. 강부자는 그때 왜 장관 그 지명자 중에 한 분이 나는 땅을 사랑해요 해갖고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고 네. 그게 이제 초기에 이명박 정권 좀 휘청하는 그런 게 됐는데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확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게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그렇지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랬고 네. 그 민정수석 김조은 민정수석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있었는데 두 채를 다지시키기 위해서 민정수석직을 그냥 미련 없이 내던지고 예. 대통령 최고 비서직보다 네. 강남의 한두 채가 더 중요한 거죠. 강남의 네. 두 채를 네. 지켜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권의 네. 지지도가. 근데 지금 그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또 아빠 찬스 의혹까지 또 김민석 후보자는 받고 있다 보니까 또 아빠 찬스 하면은 조국 전 수석이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더 크게 휘청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 전 의원 한 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네. 조국 그 전 장관은 양반이래요. 이거에 비교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자녀의 어떤 관련해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 부산대 의대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네. 가지 이제 이상한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그 자식이 결국 이제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여기 신조 전 의원도 의원이시지만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가 네. 입법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입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네. 그 자녀의 그 습작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표절무 방지 이런 것을 갖고서 세상의 동료 의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발의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미국 입시 과정을 보면은 이제 활용이 되지 않았을 수 없을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어쨌든 얘기들이 그리고 좀 뭐 있지요. 그 네. 대학이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어쨌든 자녀 스펙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어떤 그 상황일 것 같은데 네.
그걸 위해서 세상에 그 국회의 입법 기능과 동료 예. 의원들 발의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같은 당이니까 쉬울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다 계산하고요. 서로 다 자기하고 다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중요한 그런 입법 과정을 네. 이렇게 그 자녀의 그런 아주 초보 습작 수준에 불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했다는 것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해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그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검증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검증 시스템 자체에 약간 구멍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 오광수 이제 전 민정수석 낙마했지만 본인이 그 자기 그 차명 부동산 있다고 신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검증 과정에서 네. 뭐 그 정도야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총선 공천 때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랬는데 친명 횡재가 아니고 친명이면 그냥 무죄인 거예요, 그냥. 예. 예. 치명이면 죄가 친명 무죄예요. 없어지는 예. 거니까. 물론 이게 다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한주 위원장이라든지 오광수 민정수석은 또 인사청문 대상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초반에 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청문회 기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